토요일 밤, 우리는 베트남에서 요상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던 검은 옷의 남자들 하나 둘씩 기다란 대나무 피리를 들고 길가를 소성이고 있더군요. 야심한 시각, 거리를 배회하는 이 남자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남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검은 옷의 여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들의 오고 가는 눈길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이 이상야릇한 분위기는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한참을 지났을까요? 들고 있던 뿔피리를 남자들이 불기 시작하더군요. 저 묘한 선율의 피리 소리, 그것은 이성을 유혹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말 대신 피리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사파 인근에 사는 몽족의 오랜 전통이라는군요. 검은 옷의 젊은이들은 이 일대 소수민족의 80%를 차지한다는 몽족이었고요. 결혼 정년기의 몽족 젊은이들은 이렇게 매주 토요일 밤마다 사파의 시장 근처에서 피리를 불며 자신의 반쪽을 찾아 나선다는군요. 마음에 드는 짝을 발견하면 서로의 거리를 점점 좁혀가며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몽족 젊은이들의 연애 장소였던 거죠.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쩌띵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 이름도 낭만적인 러브마켓, 사랑시장이라더군요. 몽족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만남을 갖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애 방식은 어떨까요? 뿔피리 신호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 1대1 데이트는 물론 사랑의 세레나데, 술잔 돌리기까지 그야말로 적극적인 애정 공세가 펼쳐집니다. 가끔 무작정 끌고 가고 보자는 식의 과격한 방법도 동원되더군요. 보통 저렇게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러브마켓에서 마음에 맞는 상대와 하룻밤을 자고 남자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것이 이곳 몽족의 전통 결혼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부모님께 허락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몽족 부모님들은 오히려 이 방법을 더 좋아한다더군요. Đây là không phải là bây giờ mới có như thế, ngày xưa các cụ nó có. Ngày xưa các cụ nó có như thế thì mình không thể bỏ qua. Bây giờ là mình đã tìm hiểu có trai gái có đôi nhau, mình phải yêu nhau rồi nhưng mà mình phải kéo để làm tí. Thì mình mới đưa con gái được về, nếu không thế thì cô dâu không về. Vâng.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러브마켓에선 처녀 총각들의 불꽃 튀는 연애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풍문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들도 배우자의 묵인 아래 다른 상대를 만나기도 했다는군요. 다음 날 우리는 러브마켓에서 만난 몽족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려면 표를 구입하라더군요. 한마디로 돈을 내라는 거죠. 몽족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이처럼 자체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다는군요. 어쨌거나 입장료를 내고 비로소 우리는 몽족 마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몽족 마을은 해발 3,000m가 넘는 베트남 최고봉 팡시판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팡시판 산 주변엔 몽족뿐만 아니라 자오족, 타이족 등 10여 개의 소수민족들이 모여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찾았던 마을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흑몽족 마을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 해서 흑몽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마을을 이뤄 정착은 했지만 아직도 산간지대를 옮겨다니며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때는 9월 중순. 비가 오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벼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탈곡을 하던 남자 옆에 서 있던 한 어린 처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That's my baby. 오 마이 베이비. 저렇게 어린 소녀가 아기 엄마라고요? Cài 그녀는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기를 확인시켜 주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몽족 여성들은 이 로티산과 같이 보통 18세 전후면 결혼을 한답니다. 18. He? Maybe 20. We meet together. It's like we're going to the market. It's we have new clothes. And I have new clothes also. And we just reading and supper. It's like that. 로티산 부부 역시 러브마켓에서 만나 결혼한 커플이었습니다. 1 year we my one time from the rice field. And now I big car from Rika and we might finish we put in a basket. We break out in a village in the house. From the house. And we keep off the we do from we buy from cooking from more people eat. 영어 잘하죠? 그런데 베트남 산간 오지에서 난데없이 웬 잉글리시냐고요? 외국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몽족 젊은이들 몇몇은 이처럼 간단한 영어를 구사할 수도 있게 됐답니다. 로티산 부부와 헤어진 후 우리는 마을로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역시 아이를 낳는 앳된 엄마가 눈에 띄더군요. 이 또한 러브마켓의 힘이었다네요. 우리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집안을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몽족의 살림살이는 단촐해 보였는데요. 판자를 덧대어 이은 지붕 사이로 유난히 틈이 많이 보였는데 창문이 없는 대신 볕이 잘 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웬 TV? 문명의 이기는 산간오지 소수민족에게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양식만큼은 전통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tụi nó ra tụi pu nè, tụi nó tụi nhăn nè, tụi tu nè, tụi nó lu nè, tụi nó tụi dâu nè. 레잉 씨 집에는 3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몽족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장남뿐만 아니라 결혼한 아들 내외를 모두 한 집에 거느리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집도 7명의 식구가 한 집에서 복닥대며 살고 있었는데요. 대가족이 모여 살다 보니 화전에서 얻는 쌀만으론 식구들의 끼니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Thiếu ạ.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항상 쌀을 사와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Nó tại vì ý ruộng là nó thu thì thu được mỗi năm được một vụ là mình thiếu phải mua vào một hai tạ ăn là lúa mới chín là mới ăn thu lúa để ăn lúa. 척박한 땅에서 늘 부족한 듯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몽족 가정. 러브마켓이라는 자유연애 시장을 통해 맺어진 부부들이라 그런지 더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길을 가득 메운 소년 소녀들. 도대체 어디를 가나 했더니 마을 회관 앞에서 춤과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러브마켓에서 선보일 춤 동작과 사랑 노래를 익히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편에서 누군가 아이들의 동작을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춤 선생이라도 되는 걸까요? 지도를 받는 몽족 소녀들은 장대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저 장대에는 숨은 비밀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를 갖게 하는 힘이 깃들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춤을 가르치던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구세요? Vô đồng bào do mình là được trên là cử xuống đây là trực tiếp là công tác với đồng bào người Mông đấy, nên là mình về bên mảng văn hóa xã hội nên là chỉ muốn khôi phục lại cái bản sắc dân tộc của bà con thôi. 아니, 제가 강남의 별별 과외 얘기는 다 들어봤습니다만 결혼 과외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이 몽족 부모님들은 어디 가시고 베트남 정부 공무원이 청춘 사업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이 마을 소년 소녀들은 수학 정석도 아닌 작업의 정석을 그것도 정부의 사회문화 담당자에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Cái này là thường dùng trong những ngày là như là người chết, đám ma này, đúng không? Và những ngày vui như là buổi tối là những đôi trai gái là thường là rủ nhau gọi bạn tình. Đấy, thì là cũng dùng được cái này. Đi chợ tình là thường là vào tối thứ bảy là người Mông là hay dùng cái này để mang đi. Và những cái ngày vui hầu như là sử dụng vào các dịp ngày lễ, ngày Tết hoặc là đám ma biết đấy. Đấy, và gọi bạn tình à. 중국과 국경을 접하며 험준한 산맥이 이어진 사파 반경 20km 지역. 이곳엔 몽족과 자오족 등 소수민족 마을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번 만나려면 최소한 2~3시간을 걸어야 하니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렇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놓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는 시장이 생겨났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산간 오지에서 외롭게 생활하던 처녀 총각들의 만남의 장도 자연스레 이어졌던 거지요. 아니, 그런데 산길을 걷는 저 행렬도 사랑 노래를 배우러 가는 처자들입니까? 가까이서 보니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하고 그럼 어딜 가는 걸까요? 한 짐 지고 가는 어린 처자들을 따라가 봤더니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보는 시멘트 건물이 있더군요. 몽족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수업종은 저렇게 북이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소수민족이 다니는 학교라 해서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 교실이나 수업 분위기는 우리나라와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파 인근엔 이와 같이 소수민족 학교가 6개가 들어섰다고 했는데 베트남 정부 소속의 선생님들이 몽족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입생들도 저렇게 몽족어 대신 베트남 공용어인 킨족어를 배우고 있더군요. 첩첩산중 산간 오지에 흩어져 살던 소수 민족의 아이들. 이들에게도 현대식 교육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Các em này bây giờ đấy thì so với trước nó tiến bộ rất là nhiều, bởi vì là dù sao thì qua quá trình giáo dục ấy thì dân trí cũng đã phát triển, các em cũng đã được học từ mẫu giáo, cho nên là nó bạo hơn rất là nhiều so với trước. Nói chung là cái giáo dục vùng cao của chúng tôi cũng đang đà tiến bộ. 몽족 마을에도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은 이제 점차 몽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 모습을 보노라니 러브 마켓을 앞두고 소년 소녀들이 춤과 노래를 애써 배워야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오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고 있더군요. 도대체 어디를 가는 사람들일까요? 마침 길가에 멈춰 서 있던 사람들이 있어 다가가 봤습니다. Cậu lên cầu chi ký nhá. Con mình. Ồ giời ơi. Mình cái cây nó như 5 cây có được. Thì cân 50 cân nhưng mà nó còn đang thướt thế này anh em đã thôi này. Không, thế thì thôi. Thế là xem kiểu chi phí được còn gì nữa. Thế tùa nặng nặng. Thế thì chả đủ này thì mà gần 800 à. Ồ cái thằng này. Thế thì mà một nặng nặng còn gì, tùa nặng nặng còn gì nữa. Đấy mua cho cú đi thì là xong bao nhiêu tao. Thế mày không chịu cho cú đi. Mày mang còn may cũng không được giá đấy. Không để ta đi rồi với nhau rồi đâu cầm với nhau. Rất tình nha. 알고 보니 모두 사파에 있는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러브 마켓이 열리던 장소에서 낮에는 시장이 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장 간다는 이 아주머니 뭔가 보여주는 듯 하더니 이내 감춰버립니다. Khơ bằng ký xay mí hả? Chị mua chị. Khơ bằng ký xay mí, các chị vừa là chị xay Chị mua chị à? xay hả? Bằng ký sáng xay mí hả? Xem mà cái trả nhá. Khai mở đi. Khơ 아이고 됐습니다. 됐고요. 그냥 시장 가서 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러브마켓이 열리는 사파 시장은 이 일대 10여 개 소수민족의 물물교환 장터로 더 유명했는데요. 몽족은 물론 자오족, 화몽족들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산길을 걸어와 이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고 했습니다. 우린 시장에서 몽족 다음으로 가장 눈에 띄는 자오족 여성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오족 여성은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거나 붉은 술로 덮인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나리자처럼 눈썹이 없는데요. 눈썹이 없는 것이 이곳의 미인이랍니다. 그런데 이곳은 더 이상 소수 민족들만의 장터가 아니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상가에는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더군요. 외부의 발길이 닿았어도 여전히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파의 소수 민족들은 이 변화의 흐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 마련된 상가에는 주로 손수 만든 염색천과 자수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팔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몽족은 주로 쪽빛으로 염색한 마직물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소수 민족의 물건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자 토요일에만 열리던 장이 일주일 내내 서게 됐다고 하더군요. 대신 사파 시장에서 소수 민족들 간의 교류는 생각만큼 왕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던 시장이 상설로 변해 있는 지금 몽족 청춘 남녀들의 러브마켓은 그나마 원형 그대로 남겨진 모습인 거지요. 다시 찾은 몽족 마을에서 길을 가며 일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마요 오오노 마 리자모 야 또 리자모 온따오 리 오천원에 몽마 오 앞에 양 오네 Ya ô bây giờ ô mà chị bông cha về cả chú 양 노마 짜 루오노 허해 노마 여요 비까루 생활력 강한 몽족 여인들 자나깨나 늘 일 생각뿐이더군요. 그럼 남편들은 뭘 할까요? 아니 저런. 마을의 한 집에 들어갔더니 이 집 남편들 빨래하고 아기를 보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분들 이거 보고 부러우시다고요? 그렇다고 이곳 여자들이 편안하게 호사만 누린다 생각하면 그거 큰 오산이거든요. Vì là trong nhà nó thiếu người làng thiếu người đi chăn trâu là chăn bò là cày là nương là ruộng, thiếu người làng thì ở trong nhà có ít người thì phải bố mẹ bác đứa con trai ở trong nhà ấy, lấy đi tìm con cái lấy về làm nhà trong làm. 몽족 여자들에게 산적한 일들이 어찌나 많은지 오죽했으면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다 했겠습니까? 러브마켓에서 일찍 신부감을 구하는 것도 다 집안일 많은 몽족 살림 꾸려갈 사람 숫자 늘리는 것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간 오지에서 얻는 벼 수확량이 워낙에 적다 보니 대식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염색과 바느질 솜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거지요. 몽족 여인애들이 늘 습관처럼 손에 달고 다니는 실과 화려한 천 조각엔 다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고산족 여인들이 모두 술을 잘 놓는 편이지만 특히 몽족은 여러 가지 무늬의 술을 잘 놓기로 첫손에 꼽힌다고 했는데요. 가족의 옷은 물론이고 수의에도 술을 놓고 아기를 싸는 보자기,
아이들의 모자에도 갖은 정성을 다해 술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10분 발휘해 이젠 염색한 천을 사파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까지 팔고 있었던 거지요. 한편 결혼한 부인들에 비해 시집을 안 간 몽족 처녀들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화려한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마을을 한가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저 많은 장신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처녀들을 따라가 봤더니 마을 한편엔 몽족 여자들의 장신구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데가 있더군요. 몽족 여자들은 유난히 은 장신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이곳 사람들에겐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는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젊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그런데 장신구를 만드는 재료가 프랑스 은화였습니다. 사실 이 은화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뼈아픈 역사의 자취였는데요. (1932년) 프랑스 식민 당국이 이 지역에 휴양지를 만들면서 유입된 은화를 몽족 사람들은 이렇게 장신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족 여인들이 유독 장신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Bây giờ là người Mông dân tộc của bạn em đấy là cái đeo cái vòng bạc đấy vào tay này là nó đẹp này, của đi theo trai nó thít này. Cái thứ hai nữa là đeo vào tay này mình nó đứa có bệnh này, không có bệnh máy, không bệnh tọt máy này. Cái thứ ba là đeo như thế thì đi lại người ta nó thít. 한 몽족 가정에서 떠들썩한 목소리가 바깥까지 새어나오더군요. 무슨 일일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늦잠이라도 잔 걸까요? 점심을 훌쩍 넘긴 시각, 그제야 옷을 입고 머리를 빗는 처녀들. 단체로 모여 무슨 일일까요? 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바로 러브 마켓이 열리는 날이었던 거지요. Em mà đèn như thế bởi vì hôm nay có một chuyện tình rất vui và em đi chuyện tình để xin sao họ muốn, và hôm nay họ mở đầu chương trình chuyện tình ở Sapa đấy, bởi vì họ thổ quỳnh. Hôm nay muốn đi kiếm một bạn gái mới. 산길을 2시간은 좋게 걸어가야 하는 사파. 하지만 몽족 젊은이들은 이날도 자신의 반쪽을 찾아 러브 마켓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파의 러브 마켓에선 몽족 젊은이들의 뿔피리 소리가 들려오고 짝을 찾아 나선 젊은이들의 눈길도 바빠졌습니다. 사랑 찾아 정 찾아 토요일 밤을 지새우는 몽족 젊은이들. 하룻밤의 인연으로 100년 해로를 결심하는 몽족 청춘들의 러브 마켓이 이날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자락 한가운데서 꼽힌 몽족 젊은이들의 사랑 시장. 그것은 산간 오지에서 사랑을 찾고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몽족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요?
해발 1,400m, 히말라야 산을 병풍처럼 둘러싼 도시 카트만두. 드르바르 광장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뭘 보려고 이렇게들 모이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네팔 사람들 거의 다 모인 것 같았는데요. 얼쑤 분위기 업시키려고 탈춤까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जिउँदो देउतालाई रूपमा मानिन्छ एक त त्यो पनि हो त्यसमाथि पनि हाम्रो कल्चर अनुसार परम्परादेखि चलिरहेको कुरा मानिने चिज हो मानिरहेछ. 쿠마리는 살아있는 여신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으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마차에 로열 쿠마리로 불리는 신이 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더군요. 바로 그때 로열 쿠마리로 보이는 사람이 건장한 남자 품에 안겨 마차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됐죠. 자,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네팔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쿠마리는 앳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우리는 로열 쿠마리가 타고 있는 마차를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네팔의 왕조차도 쿠마리에게 경의를 표하더군요. 이렇게 로열 쿠마리가 외출하는 것은 1년에 단 3번, 축제가 있는 날뿐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인드라 자트라 축제, 비가 내리길 기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집 옥상, 거리 등 쿠마리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에는 온통 사람들이었죠. 저 진짜로 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쿠마리의 마차에서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먹으면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아시아의 한류 열풍이 거세다지만 네팔은 쿠마리 열풍이 거의 광풍이더군요. 이 정도 인기면 장동건 윤사마가 부럽겠습니까? 쿠마리를 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겨웠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쿠마리, 신으로 선택된 소녀 쿠마리.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위에서는 쿠마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요. 사진 찍히면 영혼이 달아난다는 속설 때문이지요. 우리는 점점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쿠마리의 행차가 시작된 지 6시간째. 그녀는 아직 자신을 경배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쿠마리를 향해 꽃, 동전, 쌀 등을 던지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정말 쿠마리는 살아있는 신인 걸까요? 다음 날 우리는 쿠마리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신이라는데 만나서 상담도 좀 하고 그러고 싶었지요.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카트만두의 사원. 사원에는 로열 쿠마리를 보러 온 네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दर्शनको लागि आउनुहुन्छ अनि दर्शन गरिसकेर माथि बसेर एकछिन अब गफ पनि हुन्छ। अब भलाकुसारी कुमारीसँग भलाकुसारी हुन्छ। आसन माथि आसन अलग्गै बनाइरहेको हुन्छ। कुमारीको लागि त्यो आसनमा राखेर चाहिँ अब त्यहाँ दर्शन दिने काम हुन्छ। 쿠마리가 살고 있는 곳은 목조 건물의 3층. 잠시 후면 쿠마리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참 들떠 있을 때
this. Just close this. Close this. 외국 사람들은 쿠마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जब नेपालीहरू चाहिँ आउँछन् नेपालीहरूले 외국인에 대한 심한 차별로 의기소침해 있을 때 우리는 카트만두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파탄 지방에도 쿠마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네팔에는 모두 3명의 쿠마리가 있다더군요. कुमारीको मन्दिर देख्नु भएको छ हैन कुमारीको मन्दिर हजुर कुमारी घर टिभीमा देखाउँछ त्यहाँ गएर हेर्नु गएको यहाँको हाम्रो यहाँ पनि गएको छैन हातले देखाउनु त कता यही हो यही दुईटा पर्छ 우리는 운 좋게도 쿠마리를 후원하고 있다는 현지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कुमारी भिन्दै छ कुमारी पनि छ अहिले कुमारी हाउस हामी जान्दैछौँ अहिले यो कुमारी हाउस हो हैन 파탄 지방에 쿠마리가 살고 있다는 곳. 건물 한쪽에 붙어있는 간판은 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파탄 쿠마리는 사원이 아닌 집에서 살고 있더군요. 과연 파탄 지방의 쿠마리는 어떨까? 우리를 맞은 사람은 쿠마리의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그는 우리를 한 방으로 안내했죠. अहिले यहाँ वेट गरौँ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특이한 행동을 했는데요. 바로 벨트와 시계 등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도 벗어야 되나 궁금해하고 있는 순간 고맙게도 옆에 있던 아저씨가 대신 질문하더군요. यो छाला चाहिँ सबै निकाल्नु पर्ने हो छाला भित्र लानु मिल्दैन है कारण चाहिँ के हो त छाला भने चाहिँ अनेक किसिमको हुन्छ हैन अब त्यति चल्दैन त्यस्तो मोरी मोरेको सिधो 쿠마리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과연 쿠마리는 외국인인 우리들을 만나줄까요? 1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쿠마리가 아닌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건넨 첫 마디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길 어떻게 왔는데 저 40년 가까운 세월 깡으로 살았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말이지요. 어머니를 붙잡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죠. 거기다 또 한 번 설득했습니다. 신의 어머니라 그런지 고집무지하게 세십디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의 현란한 말솜씨에 마침내 어머니의 승낙이 떨어졌지요. 역시 쿠마리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우리는 쿠마리가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위험을 과시라도 하듯 붉은 옷에 눈 가장자리에 관자놀이까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쿠마리에게 예의를 갖췄는데요. 그녀는 제3의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티카를 발라줬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과일을 건네주면서 미소를 지었는데요. 쿠마리가 미소를 지으면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고 하더군요. 과일을 나눠주는 건 복을 나눠 먹는 음복의 의미라고 합니다. 쿠마리의 일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티카를 찍어주고 프로사드를 하는 것인데요. 하루에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약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फिक्स त हुँदैन किनभने
हामी अफिसमा काम गरेर आउँछौँ एक्चुअली अब धेरै जस्तो चाहिँ सन्डे नै आउँछौँ हामी पूजा गर्दाखेरि कुमारी हाँस्नु हो भने गर्नु भने आज शुभ दिन हो भन्ने छ त्यो चाहिँ नि अब हाँसेर उहाँले आशीर्वाद दिनुभयो भने त उहाँ खुसी भएर त्यो मेन कुरा. 사람들이 쿠마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전에 딱 2시간. 그녀는 지켜야 할 규율도 많았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쿠마리는 크게 다치거나 초경이 시작되는 등 피를 보게 되면 신의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샤지라가 쿠마리가 된 것은 4년 전. 친구도 없는 그녀의 일상. 매년 바뀌는 것은 선생님뿐이라는데요. One year, 1 month. Even some give. 1 year, 1 discount. 우리 눈에는 그저 평범한 소녀에 불과한 샤지라. 그러나 그녀는 네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쿠마리였습니다. 쿠마리는 과연 어떻게 뽑는 것일까? 네팔에 온 지 나흘째 우리는 쿠마리를 뽑는 곳인 파탄 지역의 사원을 찾았는데요. 쿠마리는 원래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कम्युनिटीबाट सेलेक्ट हुन्छ हैन यो सेलेक्ट भएको गुठी संस्थानबाट आउँछ यहाँ हेरौँ कस्तो के छ. 네팔 사람들은 3억이 넘는 여러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사원은 힌두교와 불교 두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쿠마리는 힌두교의 탈레주 여신을 대신 섬기는 존재. 하지만 불교를 믿는 네팔 사람들조차 쿠마리를 섬긴다고 하네요. 군문희 씨는 우리를 사원의 외진 곳으로 안내했는데요. 이곳을 지나야 쿠마리가 살았던 곳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किन यो सानो बनाएको यो? यो त्यो फुटप्रिन्ट प्रोटेक्सनको लागि बनाइरहेको छ. पहिलेदेखि यो मन्दिरमा हरेकमा देखिन्छ कारण के हो? यो 4 फिट 4.5 फिट हुन्छ 5 फिटसम्म हुन्छ म्याक्सिमम. त्यही कारण हो एउटा अब फुटप्रिन्ट सिधै आउन नसकोस् हैन मान्छे. यो मन्दिरहरुमा घरहरुमा प्राय जस्तो नेवार हाउसमा चाहिँ सानै हुन्छ. 쿠마리는 한때 제국을 지배했던 네와리족 중에서 뽑는다고 하는데요. 쿠마리를 선발하기 시작한 것은 약 3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국사를 논하던 왕이 탈레주 여신의 아름다움에 반해 엉뚱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모욕을 느낀 여신은 사라졌다가 왕의 꿈속에 나타나 여자아이의 몸에 머물 것임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네팔 사람들은 쿠마리를 섬기게 된 거죠. 지금 쿠마리를 뽑는 것은 쿠마리 재단과 사원 관계자들이라고 합니다. पहिला ठुलो छ उहाँ त उठाको ठुलो 40 वर्ष भइसक्यो. त्यहाँ जलखेलमा जात्रा पनि फर्के जात्रा. त्यसमा एउटा वीरेन्द्रको छोरा. त्यसले यो पनि कुमारी भनेर नराखेको रहेछ हैन. त्यसपछि त्यही भएर मान्छे पठाएर यहाँ पठाएर छाड्यो. डिफेन्स सरकारले चाहिँ के भने त्यो बेला मेरो छोरी हो. त्यो 32 वर्षसम्म चाहिँ खायो. हाम्रो छोरीलाई 6 वर्ष खायो. हजुर. 사람이 신을 뽑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쿠마리는 신의 자격이 박탈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40여 년 전 로열 쿠마리였던 여성의 친척과 어렵게 통화할 수 있었는데요. हामी कोरियाबाट आएको यो टेलिभिजन च्यानलबाट आएको यो के अरे कुमारी पहिले विवाहित कुमारीको बारेमा हामी उहाँको लाइफ स्टाइल खिच्न आएको. यहाँ अलि नमस्ते. हामी उहाँ चाहिँ कोरियादेखि 로열 쿠마리였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부부를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병원. 로열 쿠마리로 세상을 거머쥐었던 여성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더군요. 아, 나마스테. 그녀의 직업은 간호사였는데요. 쿠마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쿠마리였던 여성의 직업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사람을 다뤄야 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환자들은 여신이었던 사람에게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알면 이 버르장머리 업계에 누워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런데 왜 이분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택했을까요? 음. 2,500만 네팔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숭배받았던 여자.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았는데요. पहिलेको काठमाडौँमा भन्नु रोयल कुमारी हुनुहुन्थ्यो भनेर तपाईँलाई चिन्ने मान्छेहरू छन् यतातिर? छैन, त्यति छैन। अब उहाँहरूले अब धेरैजना आइसक्यो होइन, त्यसैले चाहिँ अलिअलि चिन्छ होला, पहिला चाहिँ थाहा छैन। 그녀는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는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네팔의 평범한 중산층이었는데요. 7년 동안 세상을 호령했던 여신치고는 생각보다 소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옛날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로열 쿠마리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जस्तो केही खास त केही हुने छैन अब रथ लान्छन् होइन रथ लान्छन् घुमाउँछन् वर्षमा कतिचोटि जति बाहिर जानुहुन्थ्यो वर्षमा त्यसै 15 चोटि चाहिँ जान्छ कि अहिले जस्तो भिड हुँदैन्थ्यो कि हुन्थ्यो भिड त्यस्तै हो अहिले त्यस्तै हो भिड हुन्छ त्यस्तै हो तर त्यो बेलामा अलि हुँदैन यिनीहरू जाँदाको बेला यस्तै भिड हुन्छ यस्तै हो मान्छेहरू त नाच्नु अरू बेलामा चाहिँ कमी हुन्छ. 쿠마리였던 여성들은 신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난 뒤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쿠마리로 살았던 여성이 결혼하면 여신이 갖는 초자연적 힘이 남아있어 남편이 빨리 죽는다고 믿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중매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답니다. 신에게 사람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효라 아주머니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भनेर अनि बिहे गर्दैनन् भन्ने सुनेको त्यस्तो त यहाँहरुलाई के फिलिङ गर्नु भएन त्यस्तो त फिलिङ छैन अनि त्यस्तो पहिले सुन्नु भएको सुन्न त सुन्दैछ नि सुन्दा फिल्मै हेरेको छैन उनी त हेरेर मैले चाहिँ हेरेको छु कुमारी फिल्म खै त्यति लाग्यो फेरि हामीलाई त्यस्तो फिलिङै भएन एक त हामी अब यो साइन्टिफिक नलेज भएको मान्छेहरू भयो एक त साइन्स पढ्ने मान्छेहरूलाई त्यो फिलिङै हुँदैन किनभने हामीलाई प्रुफ चाहिने मान्छेहरू हामी प्रुफली पढाए मान्छेहरू त्यस्तो फिलिङै हुने 부부는 아들만 셋을 두고 있었는데요. 아들들은 모두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고 합니다. 로열 쿠마리였던 여성 효라 락슈미. 그녀는 지금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네팔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쿠마리를 만나기 위해 파탄 지역으로 갔습니다. 쿠마리 방에는 여전히 그녀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쿠마리가 앉는 의자 주위에는 그녀가 신들에게 기도할 때 쓰는 각종 도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쿠마리. 허걱! 그런데 그녀는 며칠 전 우리가 봤던 앳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뭐 타임머신 타고 오신 겁니까? 뭡니까? 아유, 알고 보니 그녀는 쿠마리의 고모라고 했습니다.
그녀도 예전에 쿠마리였다고 하는데요. 신의 자격을 박탈당한 다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여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다시 쿠마리의 방을 찾았는데요.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신에게 기도하는 의식인 푸자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푸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앳된 소녀의 얼굴에선 정말 신이 된 듯 강한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네팔에 쿠마리가 생긴 것은 약 300년 전. 푸자도 그때부터 계속 해오는 전통이라고 하더군요. 푸자를 할 때는 5가지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과일과 계란, 빵, 쌀, 고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일은 결실을, 쌀은 풍요를, 계란은 잉태를 의미한다는데요. 푸자하면서 쿠마리가 웃으면 기분이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어린 딸이지만 어머니도 쿠마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족과 선생님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쿠마리. 우리는 오늘 기분이 좋다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봤습니다. My daughter likes the rainy day. Do you like rainy day? 담당 PD, 쿠마리 또래에 자신의 딸 사진까지 보여주며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 한창 뛰어놀 나이에 친구 한 명 없다는 그녀는 딸 사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입을 연 그녀. 쿠마리는 우리와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대답이 전해졌는데요. 쿠마리와 이야기하는데 어렵사리 성공한 우리는 이때다 싶어 내친 김에 몇 가지 더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여신으로 사는 그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우리에게 12살짜리 여신 쿠마리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린 존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 쿠마리. 쿠마리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많았는데요. (3억 3천만이) 넘는 신을 모시는 나라 네팔. 쿠마리는 신이 되고 싶은 네팔 사람들의 욕망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거북이로 유명한 하노이의 호안끼엠 호수입니다. 하늘에서 검을 받아 베트남 레왕조를 세운 레호안 왕에게 거북이가 검을 돌려달라 해서 유명해진 호수인데요. 6년 전 대형 거북이가 발견된 이후 전설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 밤, 우리는 베트남에서 요상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던 검은 옷의 남자들 하나 둘씩 기다란 대나무 피리를 들고 길가를 소성이고 있더군요. 야심한 시각, 거리를 배회하는 이 남자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남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검은 옷의 여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들의 오고 가는 눈길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 이 대체 이 이상야릇한 분위기는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한참을 지났을까요? 들고 있던 뿔피리를 남자들이 불기 시작하더군요. 저 묘한 선율의 피리 소리, 그것은 이성을 유혹하는 소리였습니다. 보였는데 창문이 없는 대신 볕이 잘 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웬 TV? 문명의 이기는 산간오지 소수민족에게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양식만큼은 전통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tụi nó ăn tụi pu này, tụi nó tụi nhang này, ăn tụi tu này, tụi nó lu này, tụi nó tụi dâu này. 레잉 씨 집에는 3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몽족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장남뿐만 아니라 결혼한 아들 내외를 모두 한 집에 거느리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집도 7명의 식구가 한 집에서 복닥대며 살고 있었는데요. 대가족이 모여 살다 보니 화전에서 얻는 쌀만으론 식구들의 끼니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항상 쌀을 사와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Nó tại vì ý ruộng là nó thu thì thu được mỗi năm được một vụ, là còn thiếu phải mua bảo 1-2 tạ ăn, là lúa mới chín là mới ăn, thu lúa để ăn lúa. 척박한 땅에서 늘 부족한 듯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몽족 가정. 러브마켓이라는 자유연애 시장을 통해 맺어진 부부들이라 그런지 더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 길을 가득 메운 소년 소녀들락을 받는 것이 이곳 몽족의 전통 결혼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부모님께 허락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몽족 부모님들은 오히려 이 방법을 더 좋아한다더군요. Đây là không phải là bây giờ mới có như thế, ngày xưa các cụ nó có. Đấy, ngày xưa các cụ nó có như thế thì mình không thể bỏ qua. Bây giờ là mình đã tìm hiểu có trai gái có đôi nhau, mình phải yêu nhau rồi nhưng mà mình phải kéo để làm tí thì mình mới đưa con gái được về, nếu không thế thì cô dâu không về.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러브마켓에선 처녀 총각들의 불꽃 튀는 연애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풍문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들도 배우자의 묵인 아래 다른 상대를 만나기도 했다는군요. 다음 날 우리는 러브마켓에서 만난 몽족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려면 표를 구입하라더군요. 한마디로 돈을 내라는 거죠. 몽족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이처럼 자체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다는군요. 어쨌거나 입장료를 내고 비로소 우리는 몽족 마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몽족 마을은 해발 3,000m가 넘는 베트남 최고봉 팡시판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팡시판 산 주변엔 몽족뿐만 아니라 자오족, 타이족 등 10여 개의 소수민족들이 모여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찾았던 마을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흑몽족 마을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 해서 흑몽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말 대신 피리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사파 인근에 사는 몽족의 오랜 전통이라는군요. 검은 옷의 젊은이들은 이 일대 소수민족의 80%를 차지한다는 몽족이었고요. 결혼 정년기의 몽족 젊은이들은 이렇게 매주 토요일 밤마다 사파의 시장 근처에서 피리를 불며 자신의 반쪽을 찾아 나선다는군요. 마음에 드는 짝을 발견하면 서로의 거리를 점점 좁혀가며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몽족 젊은이들의 연애 장소였던 거지요.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쩌띵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 이름도 낭만적인 러브마켓, 사랑시장이라더군요. 몽족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만남을 갖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애 방식은 어떨까요? 뿔피리 신호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 1대1 데이트는 물론 사랑의 세레나데, 술잔 돌리기까지 그야말로 적극적인 애정 공세가 펼쳐집니다. 가끔 무작정 끌고 가고 보자는 식의 과격한 방법도 동원되더군요. 보통 저렇게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러브마켓에서 마음에 맞는 상대와 하룻밤을 자고 남자의 부모님께 마을을 이뤄 정착은 했지만 아직도 산간지대를 옮겨다니며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때는 9월 중순. 비가 오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벼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탈곡을 하던 남자 옆에 서 있던 한 어린 처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That's my baby. 오 마이 베이비. 저렇게 어린 소녀가 아기 엄마라고요? 그녀는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기를 확인시켜 주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몽족 여성들은 이 로티산과 같이 보통 18세 전후면 결혼을 한답니다. 18. He? Maybe 20. We meet together. It's like we're going to the market. It's we have new clothes, and they have new clothes also, and we just reading in Sapa. It's like that. 로티산 부부 역시 러브마켓에서 만나 결혼한 커플이었습니다. 1 year we married one time from the rice field, and now I big car from Rika, and we might finish we put in a basket. We break go in a village, the house, from the house, and we keep after we do from we buy from cooking from more people eat. 영어 잘하죠? 그런데 베트남 산간 오지에서 난데없이 웬 잉글리시냐고요? 외국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몽족 젊은이들 몇몇은 이처럼 간단한 영어를 구사할 수도 있게 됐답니다. 로티산 부부와 헤어진 후 우리는 마을로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역시 아이를 낳는 앳된 엄마가 눈에 띄더군요. 이 또한 러브마켓의 힘이었다네요. 우리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집안을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몽족의 살림살이는 단촐해 보였는데요. 판자를 덧대어 이은 지붕 사이로 유난히 틈이 많이